네, 안녕하십니까. 노영돈입니다. 저희 지난 16회, 17회에 이어서 서구청은 청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또 3회 연속 방송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2시간째 달려오고 있는데요. 또 저희 패널분들 배석희 고정 패널님과 또 저희 이재현 원장님 저도 많이 힘들지만 발음은 많이 좀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지치는데 네, 또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면서 이번 회에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총장님을 여러 번 뵀는데 말씀하시는 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앞뒤가 안 맞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서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다는 증명이기도 하지만 짧게 할 얘기를 또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는 또 길게 하신 말씀을 짧게 하시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서구에 그만큼 현안이 많습니다. 네. 청라국제도시가 가치 있게 되도록 하려면은 이러한 현안 문제를 저는 서구청장의 어떤 지휘라기보다는 55만 그 소구민 또 10만의 청라국제도시의 시민 여러분의 대변자와 대리인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고민하고 이렇게 실행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 시민 여러분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 나가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좋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3회 연속 방송은 처음인데 지금 제가 벌써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6회, 17회에서는 서구 전체적인 또 현안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는 청라 주민분들께서 실제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엠버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년째 저희 청라 엠버스 좀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경쟁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송도국제도시 이 연수구 쪽에서 일단 조례를 또 마련을 해서 엠버스를 진행을 하는 이런 선례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 관련해서 또 한번 좀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엠버스는 전국적으로 운행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실 엠버스가 이제 축소되는 그런 경향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송도 쪽에서 이제 폐선이 됐다가 거기 이제 구청장님 비롯해서 이제 구청에서 또 손실금 보증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이제 운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서구 쪽에도 제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협의를 드렸고 우리 서구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도 이런 관련된 법규를 정비를 해서 추진하면 뭐 좋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엠버스 문제는 이제 우리 서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인천시에서 관할하는 제도이긴 한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인천교통공사, 인천시 뭐 서구청, 그다음에 저희 단체 뭐 다 모여서 협의를 했었고 우리가 이제 현재 그 청라에 GRT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운행 주체가 인천교통공사거든요. 그래서 인천교통공사로 하여금 그 서울 강남권에 진입하는 엠버스를 좀 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고 역시 어떤 뭐 공용제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지만 어쨌든 그 뭐 우리 서구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손실 보존금에 대해서 서구청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길은 터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이 엠버스 문제에 대한 해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마음이 아픕니다. 1,800번 버스가 폐선이 되고 9,300번이 시흥 경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용하는 시민께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해서 소통한 적도 있습니다. 규정의 문제라고 하면은 규정은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송도는 사실 버스 운행이랄지 그 운행자
운행자가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좀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건이 아직은 광역교통 이러한 지하철 확충이 안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가령 그 9호선을 그 연결하는 게 빠르면 그 2024년도에 이렇게 교류와 직류를 호환성 있는 이 객차 문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그 비용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좀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10월 달에 네.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을 보더라도 그 전에 이제 그러면은 시민분들의 이제 불편 요인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검토를 좀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면 규정을 마련하고 이 손실 보전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은 그렇게 저희들이 좀 추진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구가 아직은 광역교통망이랄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니까 저는 작년부터 우리가 마을버스라도 우리 스스로 좀 해보자라고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가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냥 시에 맡기고 교통공사에 맡겨서 다행히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교통정책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모든 일은 좀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신설한 조직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단계별 해법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어쨌든 광역교통망이 빨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9호선을 좀 빨리 서두르는 거 그리고 또 7호선의 성남까지 2년 후에 이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그 사이를 GRT를 더 늘리는 것이나 그 BRT를 더 활성화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최선의 정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면 청라는 일단 서울에 출퇴근을 하시는 수요가 꽤 있죠. 이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제안 드렸듯이 출퇴근용만이라도 일단은 시험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 엠버스 같은 경우는 출발과 종점에 6개의 정거장을 두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6개의 정거장을 우리는 GRT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시킨다고 그러면 청라 전체적으로 좀 효율성 있게 운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손실금에 대한 것이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일단은 뭐 처음에 출퇴근용으로 출발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어떤 비용과 수익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본다고 그러면 능히 가능하다. 9호선이나 좀 7호선이 사실은 좀 먼 느낌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청라에 사시는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많은 강남권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뭐 다른 구도 되면 당연히 뭐 서구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타당성 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 배 회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저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하는 부분. 하루 내내 하기는 좀 어려운 건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을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청라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이 염원하고 있는 엠버스 청라 IC를 통해서 강남 양재까지 갈 수 있는 엠버스가 좀 하루속히 좀 개통이 돼서 저도 좀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강남을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청라 주민분들께서 수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좀 염원을 했던 건데 이제 또 실현이 되게 됐습니다. 청라 커넬웨이의 썰매장 운영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해법을 마련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신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청라총연에서 여러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특히 사회 보시는 우리 노 국장님 저만 만나면은 이 부분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걸 보면은 제가 이미 확답을 했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처음 청라총연 좋은 의견에 따라 가지고
처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이미 확정을 했고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로 생각을 해서 우선 50m 짧은 거리일지 모르지만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썰매장, 썰매장을 안전 확보도 좀 한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다음에 스케이트장도 좀 얘기를 또 말씀하시는데 네. 스케이트장은 지금 커널웨이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안전성에 있어서 그 문제가 나오는 걸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그 일동 이렇게 보면은 저 넓은 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물놀이장을 이용을 해서 그 공간을 해서 하는 것은 이번 썰매장 운영을 한 다음에 스케이트장은 좀 단계별로 그런데 스케이트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민간 투자의 제한과 그 비용을 그 이용 수수료를 좀 받아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하여튼 금년도에 그 썰매장을 오픈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썰매장 시작하기도 전에 스케이트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썰매장이 활성화가 좀 잘 돼서 올해 처음이니까 우리 커널웨이 이 장사하시는 분들 좀 활성화에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늘 우리 커널웨이 내려가 보면 겨울철에 굉장히 한산해서 우리 중소상인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썰매장이 잘 돼서 우리 주민들도 여가 생활에 좀 즐거움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그 커널웨이에 있는 우리 상가분들도 상인분들도 좀 활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또 이제 큰 공원에다가 공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 청라 호수공원에도 뭐 멀티프라자 같은 넓은 공간들이 있으니 또 여러 가지로 또 검토를 하셔서 우리 천장님께서 추진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대가 되고요. 청라 국제도시가 이제 또 올해 인구 10만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또 저희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 인구가 9만 4천 명인데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첫 번째로 이 계획 인구를 초과를 하고 10만 명을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축하를 하는 행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뭐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네. 청라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가 많죠. 근데 뭐 좀 너무 정적이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어서 좀 활력이 넘치는 행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뭐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청라가 젊은 도시거든요. 또 국제 도시고 그래서 어떤 또 클래식이나 이런 것도 물론 좀 좋은 행사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라가 좀 생동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사도 좀 필요하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같은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위한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주민분들께서 많이 기대했던 불꽃 축제가 좀 취소가 돼서 아쉽긴 합니다만 이 10만 인구 돌파를 기념하는 좀 다른 형식의 축제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청라 국제도시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문화도시로 꽃을 피워야 되고 문화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가치를 많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스마트 에코시티 그 내용 중에 문화도시로 꼽힐 수 있는데 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는데 20개 이상의 지자체 중에서 8개의 1차 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선정을 할 때까지 우리가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의 하나로서 우리가 생활형 그 문화를 꼽히려고 하는데 배회장님도 그 말씀하셨고 우리 노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침 청라국제도시가 10만을 초과했고 내년도에 또 2020년이라고 하는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 네. 이고 청라국제도시에 또 어떻게 보면 10년 네. 10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나 청라 와인 페스티벌도 클래식을 하더라도 대중 속에 파고드는 시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돗자리 깔고 어떻게 보면은 샌들에 네. 끌고도 이렇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지만 지적하셨다시피
이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맞는 활력 있는 그 축제를 좀 구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특히나 10만에 맞춰서. 네. 근데 금년에는 또 버스킹을 우리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모이는 공간을 찾아가서 민관 즉 우리 관의 구립 예술단도 함께 또 민의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예술단하고 함께 이러한 부분도 좀 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좀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고요. 금년에는 불꽃 축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모두에 1차에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만 이거는 환경을 꿈꾸는 곳인데 환경의 유해성 비록 하루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클린 도시를 환경 부하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했고 또한 대안이 있었습니다. 드론 페스티벌이 우리가 산업화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일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드론 페스티벌을 11월 16일 날 많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명에 드론을 띄우는 데는 네.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네. 그렇지만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금년도에 그 청라 복합문화센터 지금 명칭 그 시민 공모를 통해 가지고 국제도시에 맞는 영문화된 가령 청라 아트센터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픈을 좀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평소에 거대한 문화 행사도 중요하지만 15분 거리에 문화 공간, 즉 문화 충전소를 저희들이 10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서구 전체에. 그래서 15분 거리에 유휴 공간에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면은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그 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가령 탁구를 하시겠다. 어떤 춤을 배우겠다. 서예를 하겠다. 그러한 공간을 저희들이 좀 인프라를 크고 작은 인프라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미래 청소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센터, 그건 4차 산업을 체험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공부 기능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북카페가 있는 그러한 청소년 문화센터나 그리고 또 생활 문화센터, 그리고 또 어르신들 위해서는 문화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지원센터도 차차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들께서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도시로 뽐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이 서구문화재단의 청년문화기획제로 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이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우리 서구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매번 건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라 3동의 도서관이, 좀 1동과 2동에는 있는데 3동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 서구청장님 만날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번에 좀 공식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라 3동 구립도서관 이번에는 좀 서구가 만들어주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3동 쪽에 즉 5, 6단지에 그 학생들이 특히나 학생들 또 어르신들이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네. 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좀 타당성 그 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책을 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도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특히 청소년들이 갈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청라 3동은 이제 또 더 젊은이들이 많고 그렇죠.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도서관이 없어서 거기 처음에 학교 지을 때부터 이 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도서관도 지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청라 3동 건물은 세금으로 짓고 도서관을 저기 특별하게 자금으로 사용하면 딱 목적에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떤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구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그 예산 편성할 때 특별하게 쪽에서 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6단지 쪽에 구의 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땅도 좀 기부하시고 해서 건물만 지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청라 3동 짓는 것은 금년도에 그 수도권 메리지 특별하게 이게 뭐 장점이자 약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재정 1조 원이 됐지만 일반 회계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유동성이 좀 그렇게 넓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라 3동도 청라도 메리지의 영향을 좀 받는 곳이기 때문에 청라 3동도 했는데 어쨌든 도서관을 하게 된다면은 하여튼 회계에 그러한 부분은 그 예산의 기술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어느 것이 만약에 청소년 문화의 집보다는 삼동의 구립도서관이 더 필요하게 된다라고 타당성 결론이 나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 부분을 비교 형량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청소년의 공부 또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심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청라 1동 쪽에 이 생활문화센터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 청소년 문화의 집과 구립도서관 같은 우리 젊은 층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염원하시는 사업 중에 또 우리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있죠. GCT 사업이 올 초에 무산이 되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GCT 사업은 다른 방향성으로 지금 뭐 연구 영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 미래지향적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영역이라 해서 이미 영역에 LH에서 들어갔는데 하여튼 투자 유치가 부진한 국제 업무 지구 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국제 하여튼 비즈니스 유망한 업종을 좀 선택을 해서 그때는 저도 영역 내용에 좀 들여다보고 좋은 유망 벤처기업이 또한 첨단 업종이 우리 청라 국제도시를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들어설 수 그 방안이 마련되고 이 부분이 정말로 이번에는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연구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니까 그 안에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청하고 LH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크게는 이제 인천시에서 관여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서구청도 어떤 협력자로서는 분명히 참여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 서구청이 어떠한 주도권을 쥐고 하기는 힘들고 LH와 경제청이 어떤 합의안을 내서 빨리 진행돼야 된다. 지금 사실 진행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걸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인천시, 경제청, LH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서구청이 적극 협력자로 나서야 된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티타워 관련해서도 또 우리 사고청장님께서 최근에 또 이 취임 이후에 미래기획단이라는 또 단을 신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청라 현안들을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티타워 관련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네,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여튼 기반공사하고 설계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 투트랙 방식, 즉 패스트 트랙 방식이라고도 얘기하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LH 경제청에서 11월 중에 다음 달 기공시 개최를 준비 중에 있고 각종 행정 절차가 잘 이행이 돼서 2024년에는 정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비록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이 청라에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저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시터도 참 LH하고 경기청이 잘 해야 됩니다. 또 여긴 또 사업 시행자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한양 보성이랑.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11월 1일 날 뭐 1시 11초에 뭐 기공식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경관심의가 나와야 되고 조감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LH 입장은 또 시행사 입장은 그것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공식을 하겠답니다. 그것이 맞는 절차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장님도 또 역시 뭐 주는 아니시거든요. 이 서구청이. 하지만 늘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그 시타워에 좋은 그 건물 들었을 수 있도록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네네. 하여튼 서구의 현안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서구청장으로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남의 기관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서구민이 또 욕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에 맞춰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서구청은 청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16회, 17회, 18회 총 3회 연속 방송을 하면서 달려왔는데요. 일단은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라총연 배석희 회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오늘 뭐 장시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2회는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이런 소통의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청라 주민 여러분들 특히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근심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 자리 빌어서 인천 시장님이 빨리 지금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타이밍이 안 맞으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빠른 결단 내려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늘 그랬듯이 화이팅 하시고 우리 청라청연과 같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서구청장님 또 오늘 저희 어렵게 자리해 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또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들을 많이 드리고 숙제를 내드린 것 같아서 또 다음번에 안 나오시지는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데요. 이재현 서구청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입니다. 그만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긍정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30년간 행정 중심으로 이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 서구민이 원하는 서구민이 아파하는 곳 찾아가면서 또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많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문제만큼은 불통이 될 수 있지 않도록 그런 부분 특히 유의를 하면서 특히 그 청라총연 오늘 이러한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마련해 주시면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회 연속 방송 또 함께 해주신 저희 패널분들 배석희 청라청연 회장님과 또 이재현 서구청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